엑셀 2021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의 레이아웃 그리고 파일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엑셀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의 화면 배치를 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레이아웃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엑셀 화면에 여기 왼쪽 상단에 여기 부분 보시게 되면 여기 부분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대부분 다 있는데, 자, 많이 쓰는 도구들을 모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꺼내서 쓰기 쉽게 여기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부분은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역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새로운 명령어를 이렇게 아이콘처럼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맞춤법 검사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맞춤법 검사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 새롭게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부분을 역삼각형 모양을 클릭하신 다음에 맞춤법 검사 체크를 해제하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추가했었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아이콘이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요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이러한 부분을 바로 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홈 탭이 눌러져 있는 상태고요. 자, 삽입 탭을 가서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밑에 명령어들이 이렇게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홈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를 이제 리본 메뉴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삽입을 클릭하시면 삽입에 해당하는 리본 메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홈 탭에 관련된 이런 리본 메뉴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홈 부분을 탭이라고 하고 그 밑에 이 해당되는 명령어들이 나오는 부분을 리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탭과 리본, 자, 여기 부분을 좀 더 동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 홈 탭을 두 번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리본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 화면을 조금 더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해당되는 탭을 가서 다시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리본이 나타났다가 엑셀의 여기 화면, 여기 셀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리본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본이 안 사라지게끔 하시려면 탭 부분을 다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는 셀 부분을 클릭을 하든 다른 데를 클릭을 하든 리본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홈 탭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리본들을 이렇게 일정한 부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로 가는 이런 화살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글꼴의 오른쪽에 화살표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글꼴에 대한 이런 명령어가 빠르게 화면에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화살표 부분을 바로가기 메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화면과 같이 어떤 조각을 클릭했을 때 그 조각에 대한 명칭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름 상자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fx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부분, 자, 여기 부분을 이 함수를 입력하는 이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름 상자와 수식 입력줄이 하는 역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에서 여기 R2부터 R8까지를 선택을 해서 범위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간단하게 이름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가 내용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입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 상자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RGO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RGO라는 이름이 없다가 같이 만들게 된 겁니다. 자, 비어있는 셀 부분을 여기를 클릭하시고 다시 이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범위로 잡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 이름 상자의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RGO라고 이름을 지어준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름으로 지정을 해놨던 이 부분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효율적으로 이제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작업을 하시다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다시 범위를 접는 게 아니라 RGO라는 이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름 상자에 RGO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호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호출해 보시고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변경해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고 진하게도 해보시게 되면 진하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fx 오른쪽을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여기 R10 정도에다가 마우스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equal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3 더하기 5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8이라고 하는 3 더하기 5 이 수치가 계산된 값이 입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는 8이라고 입력해서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셀에는 8이라고 하는 값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있는 8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냥 8이라고 하는 값이 입력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첫 번째 여기 부분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을 보시게 되면 8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equal 3 더하기 5라고 하는 이런 수식이 입력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equal 3 더하기 5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수식을 수식 입력줄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이 계산이 되어져서 이렇게 8이라고 하는 값이 셀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1, 2, 3, 4라고 하는 엑셀에서 이런 행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자, 앞부분으로 좀 갈게요. A, B, C, D라고 하는 이런 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A, B, C, D의 열과 1, 2, 3, 4의 행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셀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A, B, C, D의 왼쪽 부분과 1, 2, 3, 4의 위쪽 부분인 요 만나는 교차 지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든 셀들이 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열, 여기는 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A 그리고 1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A1 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커다란 시트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트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시트를 모아서 통합 문서, 엑셀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6부분, 여기 행 부분, 그 다음에 이 7은 열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시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트를 모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엑셀 파일, 통합 문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가르쳐서 숫자 계산, 수치 계산,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죠. 엑셀 파일을 열었더니 서로 다른 시트가 보이고 그런 시트에 가로 부분을 클릭했더니 행이라고 하고 세로 부분을 클릭했더니 열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행과 열이 교차되는 부분들을 모아서 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셀들을 모으다 보면은 열이 되기도 하고 행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열을 모으다 보게 되면 하나의 커다란 시트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시트들을 모으다 보면은 하나의 커다란 파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면을 가지고 나온 말이 스프레드, 시트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트의 아래쪽에 보게 되면 준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 부분, 자, 여기를 상태 표시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자, 상태 표시줄을 엑셀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엑셀은 숫자 계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방금 전에 입력했던 8이라고 되어 있는 두 조각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보시면 상태 표시줄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두 개 숫자의 간단한 평균, 그 다음에 합계, 그리고 개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한 함수를 쓰지 않고도 엑셀에서는 특정한 숫자들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잡게 되면 그 숫자들의 간단한 이런 계산을 보여주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 상자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지금은 R10이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자, 여기다가 A1이라고 하는 이 셀 이름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A1번 셀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태 표시줄의 우측 하단을 보시게 되면 여기 100%, 요게 확대 축소 비율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현재는 100%로 그냥 일반 크기로 보고 있는 거고요.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빼기를 누르게 되면은 축소가 되죠. 그래서 100% 상태에서 빼기를 계속 누르면 축소가 돼서 보여지는 거고요.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확대가 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요 더하기 빼기를 사실 누르는 게 굉장히 귀찮으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당겼다 줄였다 하시게 되면 마우스 휠을 이렇게 앞뒤로 굴려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컨트롤 마우스 휠 이렇게 앞으로 굴리거나 뒤로 굴리시게 되면 확대 축소가 되니까 자, 이 부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엑셀 레이아웃 시트 오른쪽에 있는 견적서 부분으로 잠깐만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적서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시트에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셀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근데 셀에 입력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시트에 그냥 이렇게 동동 떠 있는 게 있어요. 특히 이런 도장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도장을 선택해 보시게 되면 어떤 시트에 입력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위쪽에 메뉴들이 파일, 홈부터 해서 도움말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딱 선택하는 순간 이렇게 그림 형식이라고 하는 초록색의 이런 메뉴가 새로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적인 메뉴가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평상시엔 없다가 해당 그림 같은 것들을 클릭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림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림 형식은 이런 걸 클릭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림을 삽입을 할 때도 나오게 되는데요. 자, 삽입 메뉴로 가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뭐 일러스트레이션 부분을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그림 부분을 클릭하셔서 뭐 이렇게 원하는 뭐 그림 말고 도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도형을 이렇게 해서 이런 사각형을 한번 입력을 하시보시면은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나오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사각형을 그려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또 그림 형식이 아니라 이번엔 쉐이프. 자, 이게 어떤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 형식, 쉐이프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데를 클릭하시면 없어졌다가 해당 도형을 또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나오는 그러한 메뉴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형은 삭제를 딜리트 키 눌러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견적서가 있는 셀, 요 A1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자, 이 셀은 A1부터 P1까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홈 탭을 보시게 되면 여기 맞춤 부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병합되어 있던 셀들이 이렇게 다시 원상태가 되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다시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부분은 엑셀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따로 단축키가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자, 단축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엑셀의 명령어들을 빠르게 쓰기 위해서 키보드로 이런 내리는 명령어를 단축키라고 하죠. 단축되어져 있는 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올려놓고 자, 실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해당되는 명령어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1셀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셀들이 원래대로 이렇게 병합하기 전 상태로 가게 되겠고요. 자, 이쪽 위쪽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부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효과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금 37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셀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셀들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풀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C8에서부터 여기까지 J8까지를 범위로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셔도 되지만 다른 메뉴에 있으면은 홈을 또 눌러야 되잖아요. 자, 근데 위쪽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Alt 키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명령어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단축키들이 지정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위쪽 보시게 되면 1, 2, 3, 4, 5, 6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파일은 F, 홈은 H, 삽입은 N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H를 누르시게 되면 홈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또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요. 자, 해당되는 이런 명령 요 단축키들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키보드에서 Alt키를 누르거나 ESC를 누르시게 되면은 메뉴들이 또 명령어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다시 Alt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엑셀에서 단축키를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는 이 Alt키이기 때문에 Alt 1번은 저장, Alt 2번은 요 되돌아가는 셀 취소하는 거, 이렇게 해서 셀 병합은 우리가 지정한 위치에 있는 6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를 잡은 요 부분을 선택하셔서 Alt 6을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이 병합 효과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단축키가 지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자동 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없애려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쉽게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거하시면 이렇게 쉽게 제거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개를 제거했으니까 여기 부분은 이제 4번이 되겠죠. 그래서 Alt 4번을 누르시게 되면은 효과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 입력줄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 여기죠. 자, 여기 단가 밑에 25,000원 클릭하시면 25,000원이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25,000원 수량이 6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공급 가격이 단가의 수량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선택하시면 자, 25,000원이나 6처럼 이렇게 값이 써 있는 게 아니라 25,000원에서 6을 곱했다라고 하는 이런 수식이 여기에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통 수식이라고 하는 거는 맨 앞에 이렇게 이퀄로 시작되는 자, 이런 부분이 수식이고요. 자, 6이 있는 셀을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퀄이 안 써 있죠. 그렇죠? 25,000도 안 써 있고요. 그렇죠? 여기 공급 가격만 이퀄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식이 입력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수식 입력줄에 수식이 입력된 부분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드래그를 해보고요. 자, 여기를 공급자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범위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 여기가 공급자라고 하는 이름이 지정이 된 거죠. 이름 상자에 이름을 입력하게 된 겁니다. 자, 비어있는 셀들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거나 스크롤 마우스로 내리시거나 자, 여기 공급자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스크롤바를 위로 올리셔서 확인하셔야겠지만 이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름 상자에 공급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이 공급자라고 이름을 지정해 준 이 부분으로 바로 이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아래쪽에 더하기 버튼이 있죠. 이게 시트를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자, 시트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 견적서 다음에 이 새로운 시트가 하나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어져 있는 셀이 입력이 됐고요. 자, 여기 부분에다가 아무 셀에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요. 숫자를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 2, 3, 4, 5라고 각각 입력을 해줬고요. 자,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잡아주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상태 표시줄 부분에 평균 1, 2, 3, 4, 5를 더해서 이 셀의 개수로 나눈 평균, 그 다음에 개수, 총 셀이 5개라는 5개, 그 다음에 합계 1, 2, 3, 4, 5를 더한 합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한 평균이나 개수나 합계 같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자, 여기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세팅된 다른 값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숫자 셀의 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최대값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최소값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최소값은 이 중에서 1이죠. 그래서 1, 최대값은 이 중에 5죠. 그래서 5 이런 식으로 평균 개수, 최소, 최대, 합계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셔서 꺼내시면 돼요. 개수가 필요 없으시면 개수를 해제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태 표시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견적서 부분으로 좀 이동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우리가 품명부터 공급 가격까지를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명 여기 RG OTG 밑에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직접 한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RGO 그 다음에 USB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면은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서 탭을 누르시면은 오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규격 부분. 자, 여기다가는 64 그리고 알파벳으로 G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가격 단가 부분에는 6만 이라고 입력하고 탭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니까요. 수량엔 10 탭 단위엔 EA 탭 눌러서 가주시고요. 자, 공급 가격은 우리 위에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 요거 단가와 수량을 곱한 값이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equal을 써주시고 단가 선택하고요. F12 셀이죠. 곱하기 곱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량 요거 요 부분이죠. 요거 I12번 셀이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탭이나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6만원과 10을 곱한 값 6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하고 수식까지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옵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옵션 부분은 여기 파일에 가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화면이 크신 분들은 바로 옵션이 나올 거니까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부분 같은 데 보시게 되면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옵션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새로운 통합 문서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글꼴 같은 거나 글꼴의 크기 이런 것들도 모두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식은 수식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류 검사 규칙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류를 체크를 해서 나오게 할지 안 나오게 할지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데이터 언어 교정 저장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언어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고급 부분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요게 엔터 키거든요. 엔터 키를 누른 다음 셀로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요게 아래쪽으로 돼 있죠.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아래쪽 셀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탭을 누르면 오른쪽 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옵션 부분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고급에서 요거를 오른쪽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확인을 누르시고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탭 눌렀던 것처럼 우측으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엔터 키를 눌렀을 때 이 셀 선택의 방향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오른쪽으로 해 놓으시면 더 편하시겠죠. 자, 소수점 자동 삽입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자, 요 소수점 자동 삽입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소수점 위치를 2인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5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0.05라고 입력이 됩니다. 자, 뒤로 붙는 게 아니라 이 5라고 입력을 해서 소수점이 여기 있는 거고 두 자리 2라고 선택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두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요거를 5로 입력하려면 500을 입력해야 5라고 입력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 옵션 부분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소수점 자동 삽입은 없애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 외에도 뭐 채우기 핸들, 뭐 셀 끌어서 놓기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옵션 사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본 사용자 지정, 리본 우리 설정하는 거, 이쪽 메뉴를 리본이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자, 지금 뭐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이 있었는데 우리가 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추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직접 추가하고 빼는 것도 가능했지만 자, 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부분에서 여기서 추가를 하고 제거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요 순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저장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XLSX 엑셀 파일을 저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파일 메뉴에 가셔서 자, 저장은 지금 현재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요거 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렇게 원하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기본적인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조금만 올려서 볼게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다른 거는 그다지 만지지 않고 자, 좀 하위 버전의 문서로 저장할 때는 여기 있는 엑셀 97 2003 통합 문서. 자, XLSX 전에 엑셀 파일명이 XLS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전 엑셀 버전들의 이 통합 파일로도 여기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른 거는 그닥 많이 만지지 않고요. 그리고 뭐 PDF 문서 많이 사용하죠. PDF 문서로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 도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일반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 파일을 우리가 주고받을 때 암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열기 암호라고 하는 것은 이 엑셀 문서를 더블 클릭해서 열 때 암호를 입력해서 아무나 못 열게 하는 거고요. 쓰기 암호는 이 엑셀에 뭔가를 내가 입력할 때, 다른 사람이 뭔가 입력할 때 암호를 이제 입력을 해야 쓰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 두 개 다 넣을 수도 있고 하나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자,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중요한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를 해서 원본 파일이 문제가 있을 경우 백업 파일을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이런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서 같은 것들도 보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이런 하나하나의 제일 작은 단위를 셀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B열의 18번 행에 있는 셀이라고 해서 B18 셀이라고 하게 되죠. 자, 이 셀에 각각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자, 데이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문자가 있고요. 그리고 숫자가 있고요. 숫자에서도 또 날짜도 있고 시간도 있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엑셀의 이런 셀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문자를 입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엑셀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록을 선택을 해서 합계를 구하기도 하고 평균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려면 이 계산 가능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계산 가능한 데이터 같은 것들이 숫자, 그리고 날짜, 그리고 시간, 그다음에 논리값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문자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숫자는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문자를 우리가 엑셀 더하기 함수가 뭘까요? 엑셀 함수인가요? 그렇게 더하기를 쓰지는 않죠. 그렇게 문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실수로 문자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입력함으로써 계산에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엑셀을 할 때 이런 문자의 개념, 그리고 숫자의 개념들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문자는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문자 보신 것처럼 이거는 제가 가운데 정렬을 한 거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왼쪽으로 입력이 돼요. 자, 여기다 한번 입력해 볼까요? 엑셀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은 왼쪽 정렬이 되죠. 자, 여기다가도 함수 입력하시게 되면은 왼쪽 정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숫자와 문자를 조합을 해도 자, 그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랑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 숫자 4와 문자랑이 합쳐진 거지만 요거는 문자로 인식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계산 가능한 이런 데이터들에는 숫자, 날짜, 시간, 논리값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문자가 대표적으로 왼쪽으로 정렬되는 거에 비해 숫자는 대부분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숫자를 100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죠. 200 입력하시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년 5월 1일이라고 입력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자, 예를 들어서 10시 30분 50초 이렇게 땡땡으로 구분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10시 30분 50초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리값이라고 해서 true라고 하는 값과 false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우리가 함수 같은 것도 입력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 true라고 여러분들이 영어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논리값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false, F-A-L-S-E라고 입력하시게 되면은 false라고 하는 논리값이 입력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셀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정렬도 좀 다르고요. 자, 계산도 가능하냐, 계산이 불가능하냐 또 정해지게 됩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잘못 입력된 예가 있어요. 자, 요거는 뭐죠?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끝에 단위인 원이라고 하는 문자를 숫자와 같이 썼기 때문에 요거는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200이라고 하게 되면 숫자로 인식을 하지만 뒤에다가 원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함으로써 얘는 문자가 되는 거죠.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위에처럼 2020년 예를 들어 3월 5일 이렇게 대시를 중간중간 입력해서 날짜를 입력하거나 2040년 아니면 슬래시를 이용해서 10월 슬래시 5일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날짜로 인식이 돼서 오른쪽 정렬이 되지만 중간에 이렇게 한글을 입력을 해서 2040년 10월 5일 한글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처럼 10시 예를 들어 15분 37초라고 땡땡을 중간중간에 입력해서 넣게 되면은 계산이 가능한 시간으로 입력이 되지만 중간에 10시 15분 37초 이렇게 한글을 섞어서 쓰게 되면은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논리값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자로 T나 F를 입력하시게 되면 이렇게 문자로 알파벳 영어 T, 그냥 영어 F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true 혹은 false로 정확하게 소문자 대문자는 상관없습니다.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면서 논리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이 표시는 원 표시로 이렇게 100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숫자로 인식이 돼요. 자, 여기 달러가 들어가죠. 자, 셀 서식을 보게 되면 셀 서식이 잘못되어 있네요. 자, 제가 수정을 하고, 자, 요거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숫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이 원 표시가 바로 이 원이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0원이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셀 서식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셀 서식에서 예를 들어서 회계 부분에 내가 기호를 이렇게 원 표시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배우고요. 만약에 여기를 원 표시가 들어가고 100이라고 하는 문자로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앞에다가 요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넣으시고 원 표시를 넣으시고 100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100원이라고 하는 텍스트, 문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류가 됐죠.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숫자입니다. 보기엔 숫자인데 아까 우리가 여기 부분에 따옴표를 넣음으로써 얘는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숫자도 강제로 문자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나 날짜나 시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못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이 불가능한 그런 데이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한자와 특수문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도 이렇게 한자와 한글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아주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부분에 재고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재고를 입력하시고, 자, 해당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한자 키, 키보드의 스페이스바 왼쪽에 있는 한자 키를 누르시게 되면 한글 한자 변환이라고 하는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이제 한자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저는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뜻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한자 사전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해 보니까 두 번째 상고할 고래요. 자, 좀 아닌 것 같죠?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재고 한자를 다시 선택하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있을 제 창고 고, 창고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요게 우리가 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요거를 선택하시고 변환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재고라고 한자로 변환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자, 재고를 선택하고 한자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요거였죠. 자, 요거 있을 제 바뀌었네요. 또 그 사이에. 자, 요거 있을 제 창고고 요거를 선택하시고,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입력 형태가 있고요. 자, 한자로만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한글 괄호하고 한자로 표시하는 거, 한자 괄호하고 한글로 표시하는 거, 이런 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자로 바꾸고 괄호하고 한글로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변환을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선택한 대로 한자가 먼저 나오고 괄호하고 재고 이렇게 한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자와 한글을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특수문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문자는 자, 여기 방금 전에 우리가 한자 키를 누른 것처럼 여기 있는 디귿을 누르고 한자를 선택하고, 여기는 미음을 누르고 한자를 선택하고, 여기는 리을을 누르고 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 디귿을 먼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특수 기호들이 나오게 돼요. 자, 디귿, 한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기호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대부분 디귿을 눌렀을 때 나오는 거는 이런 연산 기호들이에요. 자, 탭키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으로 펼쳐져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 이퀄, 뭐 더하기 빼기 같이 있고 곱하기 이런 여러 가지 연산 기호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아니다, 뭐 이런 값도 찾아서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미음 한자는 전각 도형이에요. 미음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게 되고 탭키를 누르게 되면 펼쳐지게 되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전각 도형들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많이 사용을 하죠. 하트도 있고요. 이런 화살표도 있으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리을을 선택하시고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은 탭키를 누르고요. 이런 단위 기호들을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간단한 화폐, 달러, 원 표시 이런 게 나오고 온도 표시도 나오고요. 뒤쪽에 여러 가지 단위 표시들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세제곱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안 쓰는 이런 단어들, 단위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선택하셔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기호와 한자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삽입 기호 명령으로 특수문자 입력하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여기 메뉴에 삽입으로 가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 기호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기호가 있고요. 자, 수식과 기호가 있죠. 자, 그래서 기호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호들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글꼴에서 뭐 하위 집합 부분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뭐 한중일 기호 이런 거 선택하시니까 이런 뭐 일본어 같은 것들도 나오고요. 이상한 거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선택을 하셔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이렇게 쭉 보셔서 도형 기호 이런 거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호들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전화 모양 같은 것도 있으니까 선택해서 삽입하시면 이렇게 입력이 돼요. 자, 닫게 하시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호에서 기호로 다시 들어가셔서 글꼴 부분을 현재 글꼴이 아니라 이런 아래쪽에 있는 자, 뭐 윙딩 이런 거라든가 뭐 웨딩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호를 다른 것들을 또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숫자들 동그라미 검정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들도 나오게 되고요. 이상한 시계 모양 같은 것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삽입하시면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요거 뭐 웨딩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자, 요것도 기호에서 기호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글꼴 부분을 내려가셔서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기호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를 넣어볼까요? 이렇게 보시고 밑에 쪽에서 자, 이런 뭐 지구 모양 같은 것들도 있네요. 피 모양도 있고 삽입하시면은 우리가 필요한 이런 특수 문자를 입력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번에는 한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하는 Alt Enter 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줄로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자, 우리가 과거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아래쪽 셀로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하시려면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Alt 키와 Enter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어제 입력하고 Alt Enter, 그 다음에 오늘 Alt Enter, 내일 Alt Enter 이런 식으로 입력하셔서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자, 내일까지 입력하고 그냥 엔터를 누르시면은 입력이 끝나고 아래쪽 셀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할 때는 Alt, Enter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문장 형태 데이터 입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는 내용이 양쪽으로 맞춤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줄도 이렇게 일자로 쭉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셀에 맞춰서 자동으로 줄 바꿈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홈 탭으로 가셔서 맞춤 부분에 오른쪽에 보시면 셀 서식 부분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셀 서식 부분은 표시 형식부터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를 모두 다 우리가 엄청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단축키 컨트롤 숫자 1번, 자,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컨트롤과 왼쪽에 위쪽에 있는 1번을 한번 누르시면은 셀 서식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컨트롤 1번 셀 서식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양쪽 맞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부분에 화살표를 눌러서 양쪽 맞춤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 부분을 자동으로 줄바꿈을 해주기 위해 텍스트 조정의 자동 줄바꿈을 체크해주세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위에 있는 샘플처럼 이렇게 양쪽 맞춤이 되면서 자동으로 줄바꿈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양쪽 맞춤이 양쪽으로 이렇게 균열적으로 이렇게 딱 맞춰주는 걸 뜻하게 되고요. 자, 왼쪽, 뭐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맞춤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비슷한데요. 오른쪽 이렇게 살짝 맞춰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왼쪽만 맞추게 되고요. 오른쪽, 여기 오른쪽 들여쓰기도 있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맞추는 것도 있는데요. 자, 이러면은 요 위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정돈된 느낌이 안 되니까 양쪽 맞춤으로 하셔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에 균등하게 텍스트 배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글자가 교육보고서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일정하게 하나의 이 길쭉한 셀에 교육보고서라고 균등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1번 이 셀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균등 분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로 부분을 들어가셔서 균등 분할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동 줄바꿈은 해제할게요. 자, 확인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균등하게 글자가 6개면 6개, 10개면 10개 균등하게 이렇게 간격을 띄워주게 됩니다. 자, 근데 맨 앞쪽과 맨 뒤쪽이 좀 공백이 없어서 뭔가 좀 답답해 보이잖아요. 자, 그럴 때는 들여쓰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들여쓰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1번을 누르셔서 자, 여기 들여쓰기를 여기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은 위쪽에 메뉴에서도 넣어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맞춤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들여쓰기와 내어쓰기가 있습니다. 들여쓰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내어쓰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균등 분할과 들여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글자를 균등하게 분할을 해서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가로, 세로, 대각선 입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는 기본적으로 가로로 입력이 되어져 있는데요. 세로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1번 셀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맞춤 부분에 여기 보시면 방향에 요게 세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자가 세로로 써지게 됩니다. 자, 세로 쓰기 90도가 있는데요. 여기 방향 여기 부분에서 텍스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이렇게 90도,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마이너스 90도까지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90도로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세로로 90도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요거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마이너스 90도로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로인데 마이너스 90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래쪽 대각선 쓰기 여기 컨트롤 1번 눌러서 요거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45도를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요쪽에 보시게 되면은 맞춤 부분에 방향이 있어서 시계 반대 방향 각도라고 해서 요거를 선택하셔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45도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45도는 여기를 눌러서 시계 방향 각도 이렇게 내려가는 이걸 선택하시면 똑같이 마이너스 45도로 설정이 되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채우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이 있고요. 셀의 오른쪽 하단 부분을 가져다 대면 이런 식으로 십자가 검정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셀의 오른쪽 끝에 마우스 포인트 위치 검은색 십자가를 확인하고요. 아래로 드래그를 합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연속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만 작게 만들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용자 목록이 있어서 5월이 있어요. 자, 5월의 오른쪽 하단에 가져다 대면은 검은 십자가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를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5월, 6월, 7월, 8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채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5, 6, 7, 8, 9, 10, 12월, 12월 다음에 13월은 없기 때문에 다시 1월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일요일 부분에다가 채우기 핸들로 채워보시게 되면 일요일, 월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하고 다시 월요일, 그쵸?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이렇게 몇 월, 무슨 요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음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작일동이라고 하는 문자를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채우게 되면은 자, 요거는 다음 데이터 같은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문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은 문자들이 쭉 채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문자하고 숫자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123-7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맨 뒤에 있는 숫자가 변하게 됩니다. 채우기 핸들로 채워보시게 되면 7, 8, 9, 10, 11, 12 앞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인데 대시 다음의 숫자가 이렇게 다음 숫자들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요거를 테두리는 안 바꾸고 값만 쭉 채워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채우기 핸들로 채워주신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연속 데이터 채우기, 요게 7, 8, 9, 10, 11 이렇게 연속 데이터를 채우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셀 복사, 서식만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서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테두리, 색깔 이런 것들을 서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서식을 빼는 거니까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서식 없이 값만 채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숫자입니다. 숫자 1 같은 경우는 채우기로 이렇게 쭉 채우게 되면은 11111 숫자가 들어가게 돼요. 자, 근데 요거를 나는 1, 2, 3, 4, 5, 6, 7, 8로 연속으로 채우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자, 요거를 채우기 핸들로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하시면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자, 다음 숫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채우기 핸들로 채우게 되면은 32라는 숫자가 쭉 입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게 되면은 연속 데이터로 또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여기다가 채우기 핸들은 검은 십자가잖아요.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고 계시면은 이렇게 더하기가 또 써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은 십자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더하기가 또 생겼죠. 이 상태에서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연속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채우기를 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1, 2, 3, 4로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거 말고 뭐 예를 들어 2개씩 혹은 4개씩 이렇게 증가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기 부분은 지워주시고요. 자, 저는 여기다가 1, 3, 5, 7, 9 이런 식으로 2단계씩 증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밑에다가 3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1, 3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에 2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채우기들로 채워주시게 되면은 13579 요거의 차이가 2이기 때문에 다음 데이터도 2로 이렇게 각각 다 2씩 차이가 나게끔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1,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2로 이렇게 4씩 차이가 나니까 4씩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채우기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또 채워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사용자 목록 활용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하나, 기아, 두산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한화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화라고 입력을 하고 요거를 채우기들을 채운다고 해서 하나, 기아, 두산, LG가 반복적으로 나오지가 않겠죠. 어떻게 나오죠? 한화만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사용자 목록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자동적으로 쭉 나오고 1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기 있는 LG, 하나, 기아, 두산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사용자 목록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일로 가셔서 자, 여기서 더보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옵션으로 들어가 줍니다. 자, 옵션에서 고급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제 내려가시게 되면은 자, 여기 일반 부분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썬데이, 먼데이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1, 월, 화, 수, 목,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자, 여기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 1월, 2월, 1월, 2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했었던 1월, 2월, 3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 사용자 지정 목록을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새로운 목록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LG 띄고 한화 엔터, 기아 엔터, 두산 이렇게 목록을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LG, 한화, 기아, 두산이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한화 다음에 기아, 두산 그리고 LG가 나와야 되겠죠. 채우기들을 채워보시게 되면 한화, 기아, 두산, LG 또 밑으로 더 내리시면은 다시 한화, 기아, 두산, LG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자 목록으로 내가 만들어서 채우기로 채워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목록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자길동이나 뭐 이런 숫자 이런 것들은 사용자 목록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값들이 기본적으로 출력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렇게 사용자 목록으로 지정을 하셔서 채우기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서 분류 번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위쪽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문자와 숫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숫자 부분이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이 중간중간 있고 245와 32가 있죠. 그래서 이 245는 그대로고 32라는 숫자만 증가가 됩니다. 채우기들로 채워보시게 되면은 32, 33, 34, 35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문자와 숫자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어떤 안에 되어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서식들도 채우기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칸이나 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 보게 되면은 요렇게 잡아서 요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게 된 거고요. 위에랑 똑같이. 그리고 요거를 여기에 있는 자, 테두리 부분에서 모든 테두리를 눌러서 이렇게 만든 거죠. 요거랑 똑같이요. 그래서 요거를 잡고 여기에 있는 채우기를 이용해서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쭉 채우기들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세 칸을 잡아서 병합하고 윤곽선 준 거가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렇게 잡으시고요. 아까는 이렇게 잡았는데 이번에는 가로로 잡는 거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테두리를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를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 똑같이 자, 이런 서식이 같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른 채우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빠른 채우기, 데이터를 입력하고 채우기를 해주고 스마트 태그에서 빠른 채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범위 지정 후 단축키는 Ctrl E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은 빠른 채우기가 있고 자, 여기 영문, 소문자들로 레드, 그린, 블루, 옐로우라고 하는 영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를 모두 대문자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영어로 대문자로 써주겠습니다. 레드라고 썼어요. 자, 이거를 채우기 핸들로 채우시게 되면 레드, 문자니까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 태그 자동 채우기 옵션을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빠른 채우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오른쪽에 있는 레드가 이렇게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엑셀이 똑똑한 거예요. 옆에 있는 레드를 대문자로 바꿨네. 그러면 여기도 옆에 있는 그린을 대문자 그린으로 바꿔야겠다. 옆에 있는 블루를 대문자 블루로 바꿔야겠다라고 엑셀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대문자로 다 바꿔주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단축키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범위를 잡으신 후에 컨트롤 E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빠른 채우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그러면은 범위를 잡고 컨트롤 E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요거를 앞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뒤에는 소문자로 했네 라고 엑셀이 알아서 이렇게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자, 여기 빠른 채우기에서 이렇게 어떤 분류를 할 때도 똑같아요. 자, 자길동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성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를 자를 성을 뽑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성만 뽑으면 자축 임묘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범위를 뽑아서 컨트롤 E 자축 임묘 이렇게 뽑혀지게 되죠. 자, 여기 있는 거에서 맨 앞 글자만 가져왔네 라고 엑셀이 판단해서 이렇게 뽑게 되는 겁니다. 뒤에도 길동이라고 써보고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E를 하시게 되면 자, 요거는 길동만 가져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빠른 채우기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시 형식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엑셀에서 크게 문자와 숫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숫자에는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고 0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 데이터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을 이제 요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양수, 세미콜론, 음수, 세미콜론, 그 다음에 0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세미콜론, 문자, 이런 식으로 영역을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숫자, 문자, 대치기호, 숫자에는 요 샵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샵, 빈자리를 비워두는 표현, 0은 빈자리를 0으로 채우는 거, 물음표는 소수점 자리 맞춤 부분이 되겠고요. 문자는 요 at, 요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문자는 기본적으로 연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숫자는 연산이 되죠. 100에다가 10을 더하면 110이죠. 근데 김씨에다가 10을 더하면 없죠. 문자에다가 숫자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여기 잘못된 숫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100원. 자, 100원에다가 뭐 10원을 더하면 당연히 110원이지만 엑셀에서 요 100원이라고 쓴 거는 김씨랑 마찬가지로 숫자와 문자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equal을 쓰고 100원이라고 하는 이 문자에 10을 더하게 되면 당연히 오류가 나죠. 이 값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value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0에다가 10을 더하면은 110이 당연히 나오지만 100원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포함된 거에다가 10을 더하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서는 이 100원이라고 숫자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는 100을 입력하고 뒤에다가 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표시를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표시 형식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100이라고 하는 숫자만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려면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1번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셀 서식에서 이 표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용자 지정에서 아까 전에 숫자를 샵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샵을 써줍니다. 자, 샵은 100도 될 수가 있고 12000도 될 수가 있고 65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샵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한글로 원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0이라고만 입력이 됐지만 뒤에 원이 있기 때문에 100원이라고 표시 형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적인 데이터는 100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100원, 12000원, 65원 이렇게 뒤에 원이라고 다 들어가 있지만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수식 입력줄의 기본적인 데이터는 100, 그리고 12000, 65 이런 식으로 0 이렇게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100이지만 우리가 표시 형식에 뒤에다 원이라고 써라 라고 사용자 지정 형식을 바꿔줬기 때문에 100원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샵1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 형식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한번 해봤고요. 자, 아까처럼 여기는 이제 100원이라고 우리가 직접 쓴 거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100이라고는 수식이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고 표시 형식만 원으로 해서 100원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한번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똑같이 10을 더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110 그리고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해서 샵 1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게 되면 100원, 12000원, 65원 나오는데 0원 부분은 이렇게 안 나와요. 0이 안 나와. 그렇죠? 다른 숫자들은 다 나오는데 0은 안 나와요. 자, 요게 뭐냐면 자, 요게 샵이라고 하는 것과 0이라고 하는 거의 표시 형식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부분을 선택을 해서 여기를 0원으로 표현을 하겠다. 자, 0원으로 하겠다. 확인하시게 되면 이제 0이 나옵니다.
자, 샵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샵이라고 하는 게 있고 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샵은 빈자리를 비워요. 그리고 0은 빈자리를 0으로 채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부분이 샵 1으로 되어 있을 때는 0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니까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0으로 넣으면은 빈자리를 0으로 채우기 때문에 비어 있어도 0, 1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가 샵과 0의 차이가 되겠어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샵, 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00의 자리 숫자, 그리고 쉼표가 들어가고 1000의 자리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1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12000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그 다음에 콤마가 오고 12000, 그리고 1까지 붙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샵, 1이기 때문에, 자, 이 0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0은 이제 요런 1, 2, 3, 4 이런 숫자가 없잖아요. 자, 값이 없기 때문에 샵, 1은 그냥 1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자, 요번에는 샵이 아니라 0,0001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자, 보면, 0,000은 빈자리도 0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100원이지만 쉼표도 강제로 들어가고, 자, 여기가 비어있지만 0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 12000은 어차피 그 0,000안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자, 65원 같은 경우에는 65를 표현하고 100의 자리, 쉼표, 1000의 자리도 0으로 표현이 되고, 0원은 0,0001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샵으로 했을 때와 0으로 했을 때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요거예요. 샵, 샵, 0, 1. 자, 요게 뭐냐면, 자, 똑같아요. 자, 샵, 0은 0일 때도 0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1000자리에 쉼표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뒤에 불필요한 0을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역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에서 샵, 샵, 0, 1 이렇게 하게 되면, 자, 100원은 그냥 100원으로, 12000원, 65원은 그냥 60원으로, 0은 샵, 샵, 0이니까 0까지 나오고 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샵이라고 하는 것과 0이라고 하는 거의 표시 형식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0이라고 하는 입력되어져 있는 값을 그냥 0이라고 표현이 이 셀에 입력이 돼서 보여지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 0은 그냥 안 보이게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사용자 지정에서 표현을 할 때, 만약에 나는 0을 안 쓰고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샵, 샵으로 해서 이렇게 0이 안 나오게도 할 수가 있고, 아니다, 나는 그냥 마지막에 0은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샵, 샵, 0으로 해서 0 값이 나오게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보시게 되면 표시 문자 요 부분이 자기일동 이렇게 쭉 있는데 뒤에 님이라고 하는 게 쭉 붙었어요. 자, 이렇게 님이라고 하는 거를 붙게 하는 표현인데요. 자, 컨트롤 1번 셀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자, 요거는 뒤에다가 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일 때는 요 골뱅이 표시를 하고 님이라고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의 뒤에다가 님이라고 다 붙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 문자 @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요 날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날짜 같은 경우에는 직접 2060년 2월 3일이라고 입력한 거예요. 여기 수식 입력줄 보시면 이렇게 문자가 입력이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올바른 날짜 입력은 이렇게 연월일 요거를 중간을 대쉬로 하시거나 슬래시로 하시게 되면은 올바른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날짜를 꼭 2060-02-03 혹은 2060/ 이렇게 그렇게만 날짜를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날짜를 표시 형식을 바꿔볼 건데,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날짜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져 있냐면 년, 그리고 월, 일, 자, 이렇게 있고요. 더 길게 하게 되면 또 요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년은 year니까 y, 그 다음에 월은 month니까 m, 그 다음에 요 일은 day니까 d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요일을 표시할 때는 a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표시 형식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A. 자, 이렇게 들어가셔서, 자, 이제 여기서 이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여기다가 이제 보시면
자, 기본적인 요 표시 형식이 YYYY-MM-DD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 년을 4 자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라. 그리고 다시를 넣고 그 다음에 월을 2자리로 표현을 해라. 그 다음에 다시를 넣고 일을 2자리로 표현을 해라. 이렇게 날짜를 표시하라 라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YYYY/MM/DD로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2060/02/03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요거 형식을 지우고, 자, YY 2개만 넣게 되면은 연이 2자리, 2060에서 뒤에 60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60 하려면 YYYY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다시를 넣고, 자, 그 다음에, 자, M을 한 번만 넣으면요. 2월이면 숫자 2만 표현이 돼요. 12월은 12가 표현이 되고요. 8월은 8만 표현이 됩니다. 근데 M을 넣으면 2월이면 02, 그리고 8월이면 08, 12월은 또 12 이렇게 2자리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D죠. D도 D 하나만 넣으면 3일이면 3, 12일이면 12 이렇게 표현이 되고 D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2자리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YYYY, MM, DD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M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넣게 되면은 자, 2월 달을 영어로 Feb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 더 M을 4개를 넣게 되면은 February 이렇게 영어로 2월을 표현을 하게 돼요. 자, M을 3번 넣으면 이렇게 4번 넣으면 전체. 자, 그 다음에 D를 넣어볼게요. D 3번 넣으면 Tuesday에서 Tu, 그렇죠? 화요일에서 TUE까지만 표현이 되고 한 번 더 D를 써주면 Tuesday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3번 쓰면은 화요일에 화, A를 4번 쓰면 화요일까지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YYYY, 요 년은 Y로, 월은 M으로, 일은 D로, 그 다음에 요 영어로는 MMMM 혹은 MMM, DDDD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서 날짜를 우리가 마음에 들게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년, 월, 일을 쓰셔서 2060년 02월 03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식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형태로 이 날짜들을 또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 형식 날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밑에 내려가시게 되면 표시 형식 단위가 있어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숫자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문자를 입력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입력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싶어요. 자, 요거는 문자고요. 요거는 숫자에다가 숫자만 입력하고 뒤에다 표시 형식을 제곱 센티미터 뭐 이런 식으로 넣게 된 거죠. 도시 이렇게 넣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예를 들어 제곱 센티 이렇게 눌러서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셔서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서 자, 뭐 0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0을 쓰면 되고 아니면 샵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요 단위 리을을 쓰고 한자 키를 눌러서 탭 키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위가 요건가요? 자, 이건 세제곱 같은데요. 리을 한자 눌러서 자, 제곱 센티미터를 넣어야 되죠. 센티미터 여기 있네요. 찾기가 힘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도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1번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자, 요거를 샵이나 0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 한자 탭 도시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력된 건 숫자 4지만 표시 형식을 뒤에다 써서 4도씨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이번엔 분수 입력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 입력에서 2분의 1을 여기다가 입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2분의 1을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1/2.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날짜가 대시 아니면 슬래시로 입력을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슬래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1월 2일 이런 식으로 얘가 나 분수인지 몰랐어. 그냥 날짜로 표현해 라고 해서 날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0을 앞에다 하나 써주고 스페이스바 한 칸 누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2분의 1로 표현이 되죠. 자, 그리고 다른 방법은 2분의 1이 0.5잖아요. 0.5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형식을 여기 눌러서 요거를 분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2분의 1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만약에 4분의 1을 하려고 그러면 0 띄고 1/4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4분의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소수로 다시 표현을 하게 되려면 여기가 지금 현재 분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눌러서 요거를 자, 숫자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왜 0으로 나와요? 0.25가 입력됐는데 0으로 나오는 이유는 자, 요 소수점 부분이 생략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소수점 자릿수 줄임과 그 다음에 자릿수 늘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만 늘렸을 때는 0.25니까 반올림돼서 0.3으로 나오고요. 한 번 더 늘리면은 제대로 0.25가 나오죠.
한 번 더 늘리면 0.2500000 이렇게 나오고요. 줄이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수점을 줄이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수 자릿수 맞춤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12.0, 12.4 소수점이 여기 있죠? 그리고 소수점은 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소수점이 왔다 갔다 하죠. 가운데 정렬을 해도 소수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일자로 놓고 양쪽으로 균등하게 배치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1번 셀 서식으로 들어오셔서 사용자 지정에서 자, 이제 소수점은 저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자, 여기 좀 잘렸네요. 자, 여기 소수점 자리 맞춤은 물음표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이동을 할게요. 자, 여기 부분에서 영역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역에서 자, 물음표가 소수점의 자릿수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왼쪽에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장 많은 숫자가 3개니까요. 3개까지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음표. 그 다음에 소수점이 0점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는 소수점이 4, 5, 요게 제일 많죠. 그래서 두 자리까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소수점이 일자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소수점 이 숫자들이 표현이 되고 양수겠죠. 자, 그리고 소수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소수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음표를 3자리, 앞쪽, 소수점을 기준으로 앞쪽으로는 3자리,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2자리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가 없어도, 값이 없어도 이만큼 띄어서 소수점을 일자로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수 자릿수를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수, 음수, 영 텍스트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양수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 글자로 나오고요. 음수 부분은 여기 마이너스 46이죠. 빨간색으로 글자가 나오고요. 0은 그냥 검정색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문자들은 녹색으로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1번을 눌러줍니다. 자,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지어줍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이 양수,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주고요. 그 다음에 음수, 세미콜론, 그 다음에 0에 대한 표현, 그 다음이 문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수 부분은 파란색으로 하기 때문에 대괄호 하시고 파랑으로 글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일 경우에 0으로 표현할 거냐 아니면 없앨 거냐, 뭐 0이든 샵이든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수 부분은 빨강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대괄호에 빨강을 해주시고 0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 부분은 검정으로 한다 그랬죠. 검정에 0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0 부분은 샵으로 하면은 0일 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반드시 0으로 해줘야겠습니다. 자, 문자 부분은 녹색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녹색으로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 문자를 표현하는 표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처음이 양수, 그 다음에 음수,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이 문자 텍스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양수, 음수, 0, 문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표현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주식 전광판 부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따로 0이나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영역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1번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서 자, 먼저 양수 부분, 여기 양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위쪽 화살표와 빨간색 글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빨강을 대괄호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 눌러서 한자키 눌러주시고 탭, 자, 위쪽 삼각형 요거죠. 선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0이든 샵이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음수 부분은 파랑으로 대괄호를 넣어주시고요. 미음 한자 탭 눌러주시고 아래로 향하는 이 삼각형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샵이나 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양수 부분, 음수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여기 가운데를 세미콜론으로 나눠주셔야 되죠.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확인을 하시게 되면 양수 부분은 빨간색 위쪽 화살표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음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아래쪽 삼각형으로 해서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자, 이 부분들을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체중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요게 지금 정렬이 잘못돼서 그런지 뒤쪽이 킬로그램이라고 쓴 부분이 잘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해보시면은 오른쪽 정렬을 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제대로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킬로그램 같은 부분은 우리가 여기는 직접 kg를 쓴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 리를 눌러서 한자 키를 누르고 탭 키를 누른 다음에 자, 단위 부분에서 킬로그램을 하는 게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날짜 부분이 있는데요. 요게
월이고 요게 연입니다. 그래서 뒤에 자, 월과 연을 한자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1번 셀 서식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숫자 표현하는 샵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을 일단 한글로 써주신 다음에 한자 키를 눌러주시고 달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3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숫자입니다. 표현 방식에 의해서 3월로 되는 거고요. 연 부분도 사용자 지정하셔서 샵으로 해주시고요. 년으로 해주시고 한자 해년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2080년이라고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다 킬로그램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 자, 여기 부분은 뒤에 부분에다가 샵 숫자 형식 넣어주시고요. 자, 리을 누르고 한자, 그 다음에 탭 킬로그램을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뒤쪽에 킬로그램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밑에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 들어간 거고요. 여기 부분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일 부분에 1, 2, 3, 4에서 31까지를 채우려고 하는데요. 자, 뭐 1, 2 써서 잡아서 채우기 핸들 해주셔도 되고 1까지만 쓰고 요거는 채우기 핸들 하면 1만 들어가잖아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드래그를 띄고 컨트롤을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1에서 31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체중은 70에서 하나씩 내려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 밑에다 69라고 쓰고 두 개를 같이 잡아서 이렇게 해서 노란색까지만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감량 비율 부분이 이렇게 여기 갖다 대면 0.171428에서 소수점 자리가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요거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나오게끔 수정을 해야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소수점 늘리고 줄이는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줄이는 걸 하셔서 두 자릿수까지만 이렇게 나오게 하고 왼쪽에 보면은 퍼센트잖아요. 요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요 퍼센트, 백분율 스타일 요걸로 클릭해 주시면 17%로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다 배웠던 부분들이죠. 자, 이번에는 칼로리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로리 부분에 괄호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부분에는 이 킬로칼로리, K칼이라고 되어 있는 단위 있죠? 그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부분에다가 리을 쓰시고 한자, 탭. 자, 칼로리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은 기준을 한 잔, 한 컵 이렇게 앞에 있는 이 부분만 가져오고요. 단위 부분은 50cc, 200cc 이렇게만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럼 여기를 한 잔이라고 쓰시고요. 요거를 채우기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럼 이렇게 1, 2, 3, 4 쭉 들어가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자동 채우기 옵션 부분에 빠른 채우기로 하시게 되면 앞에 있는 한 컵, 한 잔, 한 컵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 부분은 50cc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를 한번 단축키로 영역을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알파벳 E 눌러주시면 50cc, 200cc, 150cc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칼로리 부분은 영역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아까처럼 이렇게 칼로리를 뒤에다가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1번 넣어주시고요. 사용자 지정에서 자, 여기 부분에 뭐 0칼로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0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다 보면은 1000칼로리가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샵, 컴마, 샵, 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한자 넣어주셔서 칼로리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0이 있으면은 0칼로리라고 나올 거고 1000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1000단위 구분교 쉼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칼로리까지 넣어주시면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